저는 신의 탑을 보면서 계속해서 밤과 자하드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뭔가 밤은 자하드랑 뭔가 엮이잖아. 이런 지금 현재까지 모든 설정이 자하드와 밤을 계속해서 뭔가 엮고 있다, 이런 설정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 자하드와 뭔가 밤은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인데, 원래 어제 월요일날 신의탑 업로드가 돼가지고 어제 리뷰 영상을 올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오늘 하루 늦게 리뷰 영상을 올린다는 거 일단은 먼저 사과드리면서 지금부터 3부 39화를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부 39화를 보면서 되게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봐보시면서 제가 이상하게 느낀 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부 39화 신의탑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를 위해 세워진 물망초의 비석에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내쫓고 있는 칼라반이고, 칼라반은 카네한테 이게 진정 너희 언니가 바라는 평화였냐 라고 하면서 3부 38화가 마무리가 됐었단 말이죠. 하지만 카네는 이러한 칼라반의 질문에 너 역시도 우리 언니가 바라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3부 39화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자, 성벽 안에 침입자 수감소라는 곳에 밤 일행이 지금 갇혀 있어요. 왜냐면 불과 몇 시간 전에 평화와 공존의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이 밤 일행을 가둬야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쿠는 밤한테 일단은 쟤네 말을 듣자라고 밤에게 말을 하면서 결국 밤 일행은 이들의 말에 따르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됐는데, 여기서도 역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하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화이트는 이 하츠가 계속 훈련하는 거를 보면서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해가지고는 천년이 가도 강해지지 못할 것 같다면서 하츠의 검술에 대한 자세, 검사로서의 뭔가의 자세, 이런 거에 약간 피드백 같은 걸 주게 돼요. 검은 네가 말하는 그런 검술 따위가 아니고 그냥 베고 자르기 위해 태어난 날부지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화이트는 하츠 같은 이런 애들을 보면 막 짜증난다고 얘기는 하는데 뭔가 시크하게 알려줄 건 다 알려주는 장면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화이트가 한마디 하는데, 쓸모있는 검을 운 좋게 손에 넣은 재능이 모자란 검사라고 하츠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쓸모있는 검이라고 하는 거는 동해. 이 동해라는 검은 시동무기인데 네이먼트 정거장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죠. 그러면서 화이트는 생각을 합니다. 하츠와는 반대로 놀라울 정도의 재능과 무기를 넘치게 갖고 있는 자, 그 자는 바로 밤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렇지만 밤은 지금 이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기들을 사용하는 거를 지금 화이트는 보고 싶어 해요. 나중에 밤이 그걸 사용했을 때 얼마나 강해질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가 밤에게 뭔가를 또 얘기를 하게 돼요. 넌 대단히 빠르게 성장은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칼라반이랑 비교했을 때는 너는 뭐 그냥 바닥이야. 근데 칼라반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너의 몸속에는 내가 모아놓은 영혼의 힘이 있잖아. 근데 그 힘을 쓸 자격도 있고 그러한 재능도 갖고 있어. 심지어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있다고 말을 해주죠. 그 그릇은 밤 몸속에 있는 그 무슨 악마 있잖아, 푸른 악마? 그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것을 감당할 그 푸른 악마도 있다. 그리고 그 힘을 구체화할 방법도 이번에 찾아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붉은 바리를 구현해낸 그 방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혼의 힘, 네가 갖고 있는 무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화이트가 뭔가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을 넣은 이유는 나중에 밤이 결국 그 영혼의 힘이라든지 밤 몸 속 안에 있는 뭐 진정한 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중에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선을 이 장면으로 깔아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밤이 어떻게든 그 힘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칼라반이랑 싸우게 될 때 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이 씬 하나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화의 흐름을 깬 거는 바로 쿤이에요. 쿤은 뭔가 화제를 전환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화이트한테 말을 걸게 되는데, 성벽 안에 갇혀있는 영웅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화이트가 대답을 합니다. 자하드와 십가주가 탑을 정복하고 나서 랭커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승탑 시대인데, 자하드는 그때 이 승탑 시대에 이 탑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자신의 반대 세력과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뭔가 선포를 한 것 같아요. 그 자하드의 반대 세력은 다 허그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자하드와 그 식가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세력에서 가장 뛰어난 랭커들을 허그의 스승들에게 사사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두각을 나타냈던 팀이 바로 숨겨진 화원이라는 뭔가의 팀인가봐요. 근데 여기서 숨겨진 화원이라는 팀 안에 2명 정도가 성벽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해주네요. 그러면서 화이트는 계속 얘기하다가 허그의 원로랑 같이 왔던 길잡이
길잡이에게 바통 터치를 해요.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러면서 바통 터치를 하게 되고, 이 길잡이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서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여기서 젠장 역시 저 녀석 옆에 있는 거 기분이 나쁘다, 바로 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이 여자가 밤을 보고 자아드 같은 느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들이 왜 성벽에 갇히게 되었으며 우리가 왜 그들이 깨어나는 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편 칼라바니 씬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칼라바니 하천이 사단장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사단장은 그 옛날에 유리한테 무술을 가르쳤던 마지막 정거장에서 나왔던 그 사람인데, 칼라바는 하천이한테 물어보게 돼요. 어떤 여자가 오랜 시간 고집해온 생각을 바꾸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는 카네가 자신의 언니를 성벽 안에서 봉인을 안 풀려고 하고 있는데 풀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어떤 인간이든 특정 생각을 고집해온 거는 그만큼 뭔가를 기다려왔다는 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이거에 대한 풀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인간이든 특정 생각을 고집해온 거, 즉 계속해서 언니의 봉인을 풀고 있지 않다는 거가 바로 특정 생각을 고집해온 거겠고요, 카네가. 근데 그만큼 뭔가를 기다려왔다는 것은 언니가 봉인에 들기 전에 카네에게 얘기한 게 있죠. 밤이 오면 자신을 깨워달라, 이거를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천이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생각이 바뀔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칼라반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조언해주게 돼요. 한편 카네이 씬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아이템은 칼라반이 준 거잖아요. 연락하라고, 맘 바뀌면. 근데 굉장히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언니 보고 싶은데 하면서 이 씬을 넣어놓은 거는 카네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씬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카네가 언니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역시나 아까 그 씬은 언니의 봉인을 풀까 말까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혼자 뭔가 생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요. 문을 두드리면서, 카네님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 찾아오게 되는데, 카네가 이제 문을 딱 여니까 갑자기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카네가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카네를 딱 공격하게 돼요. 카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니까, 카네님이 침입자와 내통하는 것을 본 주민이 있다, 카네가 침입자랑 내통해서 영웅의 봉인을 풀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 이게 다 사실이냐? 라고 카네한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카네가 내가 왜 대체 언니의 봉인을 푼다는 거야, 난 오랜 시간 언니 없이 버텨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입장을 말했는데, 이들은 카네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다들 당신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라고 카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네가,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니네는 지금 언니랑 나 때문에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건데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니네 우리 없었으면 다 죽었잖아, 죽었을 운명인 거잖아 라고 이렇게 이들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다 듣고 있던 칼라반이, 아 지금 타이밍인가? 하천이가 아까 말했던 타이밍이라는 게 바로 이 순간을 말하는 건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한편 과거 창세기 말에 자아드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전쟁을 하는 씬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씬을 보여주는데 뭔가 이거는 쿤 같고 이거는 라크 같아요. 그쵸? 근데 굳이 이렇게 지금 현재 주인공들이랑 비슷하게 그려놓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라크처럼 생긴 사람은 타로 요크라는 사람이고 창직이네요. 그리고 쿤처럼 생긴 사람은 쿤 하인드 루치입니다. 심지어 쿤과 같은 가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라크랑은 역할도 창지기로 똑같으면서 뭔가 라크, 요크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도 고대종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숨겨진 화원팀의 파도잡이인 칸의 언니 도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뭔가 팀 이름이 숨겨진 화원이잖아. 근데 지금 현재 도원의 이름은 약간 무릉도원에서 뭔가 따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칸에도 약간 카네이션? 이런 느낌에서 따온 것 같아요, 카네라는 이름을. 어쨌든 뭔가 숨겨진 화원, 꽃 뭐 이런 거에 연관 지어서 캐릭터 이름을 지어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칸의 언니가 별명이 물망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언급을 딱 오피셜로 띄워주고요. 이번 3부 39화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저는 이번 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이상한 점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떡밥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화가 굉장히 중요한 화라고 생각해요. 매화마다 안 중요한 화는 없지만 특히 이번 화가 떡밥이 굉장히 많았다. 뭔가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화거든요. 자, 첫 번째로 숨겨진 화원의 팀원들 중 2명이 현재 성벽 안에 갇혀 있어요. 그중 한 명은 칸의 언니인 도원으로 밝혀졌고 한 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아드 반세력
반대역이었거든요. 이들은 퍼그를 중심으로 모였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퍼그의 길잡이인 빨간머리 인물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가 왜 그들이 깨어나는 것을 반대하는지. 분명 퍼그랑 같은 쪽으로 자아드에 대항하는 인물들이었잖아요. 숨겨진 화원이. 근데 왜 지금 퍼그는 왜 이 성벽 안에 갇혀있는 영웅들, 자아드에 대항하는 이러한 영웅들을 대체 왜 깨우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요. 만약에 자아드가에 대항하는 인물들이었다면 오히려 깨우면 좋은 거잖아. 근데 이상하게 자아드 쪽은 이 영웅들을 깨우려고 하고, 반대로 퍼그에 소속돼 있는 이 인물들은 이 영웅들을 깨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주다가 끊어버렸잖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네탑을 볼 때 이거를 굉장히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길잡이가 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젠장, 역시 저 녀석 옆에 있으면 기분이 너무 나빠. 마치 자아드 같은 느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밤이 자아드 같은 느낌이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 자아드랑 밤이랑 지금 같은 비선별 인원이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아드는 운명을 볼 수 있고 밤은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운명이라는 단어에 뭔가 연관이 있어서 비슷하다고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시네탑을 보면서 계속해서 밤과 자아드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시네탑 2부 공방전에서 포비더 구스탕이 어떤 사람이랑 연락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포비더 구스탕한테 그래서 진짜 자아드의 왕자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포비더 구스탕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씬으로 밤과 자왕난을 비춰줘요.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해. 100%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밤과 자왕난 씬을 둬놓고 자아드의 진짜 왕자는 누구냐 씬을 이런 식으로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일단 이것부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뭔가 밤은 자아드랑 뭔가 엮이잖아. 그때 뭐 동굴에서도 자아드 문양이 있었고, 밤의 어머니 아를렌 그레이스가 밤을 보고 괴물이라고 말했다고 하잖아.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지금 현재까지 모든 설정이 자아드와 밤을 계속해서 뭔가 엮고 있다, 이런 설정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 밤과 자아드 사이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옛날에 밤이 자아드의 왕자일 확률이 있다라는 영상을 남겼었는데 거기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현재 스토리상에서는 V와 아를렌 그레이스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분명 자아드와 뭔가 밤은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시네탑을 다시 한번 정주행해보면서 뭔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밤과 자아드 과연 무슨 연관이 있고 대체 이 둘의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스토리상에서 이어주는지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부 39화를 마무리를 하면서 시네탑이 지금 세계관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정주행을 해도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고 뭔가 떡밥도 굉장히 많고 되게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번 더 정주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좀 더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다음 주 혹은 또 다른 시네탑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레드진생이었습니다.